러시아 스푸트니크 V 비강 스프레이 백신 최초 등록. 흡입형 치료제 셀트리온 개발 가속화. 러시아 보건부는 세계 최초로 비강 스프레이형 스푸트니크 V 코로나19 백신이 등록됐다고 발표했다. 보건부 관계자는 러시아 보건부가 가말라의 역학 및 미생물학 연구소에서 개발한 스푸트니크 V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비강 스프레이 형태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백신은 1구형과 5형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기준으로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가지 용량은 3주 간격으로 투여한다. 이러한 종류의 예방접종은 호흡기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점막 면역을 생성한다. 성명에 따르면 비강 스프레이 사용은 코비드로 인한 감염에 대한 체액성 면역, 혈액 및 코 분비물의 항체 역과 및 혈액 중 바이러스 중화, 항체 역과 상승 및 세포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이 비강 백신은 18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 이 부분이에요. 백신의 작용 기전. 요걸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점막 면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코에 있는, 코끝에 있는 피부, 상피세포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비강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셀트리온이다라고 지금 이 기사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흡입형 치료제 셀트리온이 개발 가속화를 하고 있다. 밑에 보면 백신이 아닌 흡입형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는 셀트리온이 있다. 셀트리온은 다양한 변이에 효과를 보이는 흡입형 칵테일 코로나19 치료제의 조건부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셀트리온은 흡입형 항체 치료제의 임상일상에서 안정성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치료제의 후보물질인 CTP64를 추가한 흡입형 칵테일 코로나19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보스니아, 세르비아 등 유럽 국가에 제출한 바 있다. 기우성 대표는 주총에서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자리 잡으면 조건부로 허가를 받는 전략으로 접근하면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지켜보자. 이제 백신이 먼저 상용화가 되고 치료제도 풍토병으로 가게 되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영국과 러시아, 사실 우리 셀트리온이 흡입형으로서는 가장 앞서 있다. 부작용이 없고 효능이 뛰어나며 그리고 편리하며 범용으로 살며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흡입형 항체 치료제. 우리 셀트리온의 감염성 질환의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통합 셀트리온 매출 및 영업이익.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셀트리온의 큰 그림, 그리고 현재 주가,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 그림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적 성장폭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에 비해 주가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어떤 방향을 보였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단기 주가는 세력들이 움직이지만 장기적인 주가는 매출과 이익의 성장에 비례한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셀트리온 그룹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작년 통합 셀트리온의 매출, 3사 합병 기준의 매출은 18% 증가하였지만 영업이익은 반대로 마이너스 9% 감소하였습니다. 셀트리온 및 제약의 이익은 증가하였지만 헬스케어의 이익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셀트리온의 주가는 헬스케어의 실적과 연동되어져서 움직입니다. 그 말은 즉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그룹의 헬스케어의 바이오시밀러 수출 실적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주가 향방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 결과로 주가도 크게 하락하였다는 생각입니다. 자, 먼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 한 장이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합 12년치 매출과 영업이익을 비교한 그런 정말 큰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사실 우리의 미래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산마 소개. 그래서 산마 유통사 매출이에요. 여기 보면 매출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이 영업이익을 볼게요. 이 빨간색이 영업이익인데요. 2016년도에서 17년도에 폭발적인 증가를 했어요. 70%, 17년도에서 18년도에 역성장을 하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4%, 그리고 다시 50% 증가합니다. 18년에서 19년, 그리고 19년에서 20년에 무려 131%를 증가했다. 그리고 2020년도에서 21년도 마이너스 9% 역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7년도에는 바로 70% 영업이익이 급증했던 70%에는 코스피 이전이라는 모멘텀, 큰 모멘텀이었죠. 이 두 가지 모멘텀. 그리고 2020년 131%의 영업이익률 증가와 영업이익 증가와 레키노라 개발이라는 모멘텀이 붙습니다. 자, 그로 인해 주가는, 자, 이게 통합시총이에요.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에는 기업 가치,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과 코스피 이전 모멘텀과 레키노라 개발이 모이면 주가는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장폭,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마이너스 9%, 131% 급증했다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가는 성장주였다가 역성장을 하게 되면서 프리미엄을 받던 게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물론 거기에 지금 레키노라 이슈와 경구형 이슈와 레키노라 이 부분에 대한 이슈와 회계 이슈가 더해지면서 현재 밀려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22년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2022년 셀트리온의 통합 3사 헬스케어의 실적 중요하죠? 이 수출 실적이 어떠한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방향타가 통합시총이 바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의 성장을 주목하자. 영업이익이 이렇게 빨간색처럼 급증을 해야 중요한 건 시가총액도 이 부분을 추세 전환을 하면서 위로 상승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 셀트리온의 매출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바이오약품 내부 거래를 제거하면 간단히 계산됩니다. 통합 셀트리온 매출, 헬스케어 바이오약품 매출 더하기 기타 매출. 심플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요?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합니다. 저놈들이 12년치 사업보고서를 다 뒤져 감리했다고 하니 저도 12년치 사업보고서를 다 뒤져봤습니다. 2010년부터 다 뒤져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과거를 다 이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그리고 해외 유통사의 판권 계약, 그리고 국가별, 그리고 유럽, 미국 시장, 선진 시장과 기타 구역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맺고 제품을 승인 이전에 선발주하고, 그리고 이 유통사, 재고에 대한 우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 자료로 자세하게 지금 남겨주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3자 상호 협약에 따른 선발주 금액으로 인해 해외 유통사 및 헬스케어에 과도한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었고 이 물량을 소화하는데 참 많은 시간과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램시마 출시 이후에도 2017년까지는 유통사 매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해외 유통사에 넘깁니다. 2016년 말 인플렉트라 미국 출시를 대비하기 위해 초도 물량 2017년 4분기 트록시마 유럽 약 3천억 등 제품 승인 전 선발주로 인한 재고 금액까지 합치면 유통사 재고가 과도한 수준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셀트리온도 2018년 1공장 증설 공사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 금액 이상을 헬스케어로 선 공급함으로 인해 헬스케어의 재고는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과하면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첫 번째 사고는 2018년에 일어납니다. 2018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합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4% 감소로 어닝 쇼크. 셀트리온의 제품들이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2018년 실제 3마 유통사 매출은 약 70% 증가했다. 이 기간 해외 유통사회의 재계약을 위한 협상이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급 물량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역매출, 마이너스 매출 및 변동 대가 등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트록시마와 2021년 우리가 바로 연관되어 있다. 이 부분을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겠죠? 그러나 시장에서는 바이오시밀러 경쟁으로 인한 마진 둔화를 핑계로 2년 동안 주가를 밀어버렸습니다. 물론 2017년 성장 기대감과 코스피 이전 이벤트로 인해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탓도 있을 것입니다. 2019년부터 매출과 이익은 다시 크게 성장하였고 2022년에는 레키노라 개발 기대감으로 주가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합니다. 산마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램시마 SC 및 유플라이마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케미칼 매출 및 진단키트 등 기타 매출이 증가하여 매출은 18% 증가하였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50.2%에서 2021년 38.8%로 하락. 첫 번째 사고에 비해 큰 비율의 하락은 아니지만 레키노라에 대한 실망감과 회계 이슈까지 들이대면서 주가를 무지막지하게 밀어버렸습니다. 작년 하락 또한 셀트리온 제품들의 시장 판매 부진이 그 원인이 아닙니다. 산마 유통사 매출은 미국 및 기타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지속 성장 중. 2021년 헬스케어 산마 매출 감소는 2020년 이전 테바 트록시마 물량을 과도하게 공급한 결과로 기고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기저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타가 나신 것 같아요. 기저 효과가. 2021년 두 차례의 공급 물량 조절과 변동대가 발생. 이로 인해 트록시마, 헬스케어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줬던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램시마 SC 및 유플라이마의 성장이 처음 기대보다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존 산마의 경우 해외 유통사를 통한 간접 판매 방식이라 승인 이전 선발주 및 초도 물량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빠른 매출 성장이 가능했지만 램시마 SC 및 유플라이마는 직판입니다. 즉 초도 물량 공급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이 느린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램시마 SC는 오리지널도 개발하지 못한 인플렉시마 SC 제형이고 유플라이마는 최초의 고농도 제형입니다. 이들의 목표 시장이 무려 50조로서 기존 산마와는 급이 다른 제품입니다. 이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약품 보험 목록에 등재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꿈틀거리는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면 될 일입니다. 영업이익의 감소는 위의 변동대가 및 직판체계 구축을 위한 일회성 비용의 증가 때문이라고 회사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말을 아직 믿어주지가 않네요. 그러면 올해 실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산마는 작년 미국 시장 단가이론으로 인한 변동대가 등 모든 악재들을 다 털어냈고 올해 미국 시장 및 기타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성장할 것입니다. 램시마 SC 및 유플라이마는 올해부터 의미 있는 매출 규모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레키노라는 아직 판단하기에는 성급하지만 흡입형 칵테일 임상 결과에 따라 그 폭발력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케미칼 매출도 지속 성장하고 있고 진단키트는 이미 확보된 매출입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주가가 크게 상승하던 시기에는 항상 실적이 크게 성장했으며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2017년 1차 상승에서는 코스피 이전 이벤트, 2020년 2차 상승에서는 레키노라 개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상장 3사 합병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선 두 이벤트보다 파급력이 훨씬 더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 여기에 매출 및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위 그래프와 같은 매출 성장에 영업이익률이 다시 40% 복귀한다면 한강에 뛰어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다수 나오지 않겠습니까? 좋아서 한강에 뛰어들 사람들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 1분기 매출도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매출 전망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시장 점유율, 회사 발표 및 공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 판매 추이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큰 흐름의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